네, 오전에 저희는 인코더라고 하는 변환기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세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레이블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레이블 인코더는 타겟 배열의 클래스들을 숫자 타입의 레이블들로 변환해 주는 게 레이블 인코더예요.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는 아규먼트로 1차원 배열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리턴되는 것도 1차원 배열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클래스가 두 개가 있으면 0과 1로 이루어진 배열을 리턴해 준다는 얘기고요. 클래스가 세 개가 있으면 0과 1과 2로 이루어진 배열들을 리턴해 준다.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는 어려울 게 없고요. 오디널 인코더는 레이블 인코더와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는데 하실 점은 뭐냐면 아규먼트로 반드시 2차원 배열을 주셔야 돼요. 2차원 배열을 주시고 그리고 리턴되는 타입도 2차원 배열로 리턴이 된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카테고리들을 0과 1과 2와 같은 숫자들로 그 인코딩을 해주는 또 변환기이기는 한데 레이블 인코더는 1차원 배열인 타겟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디널 인코더는 특성 배열, 우리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로 취급을 했었잖아요. 특성 배열의 어떤 컬럼이나 컬럼들을 뽑아내서 사용하는 게 오디널 인코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활 인코더는 그 오디널 인코더의 단점인 오디널 인코더는 그 카테고리들이 순서가 생겨버린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0, 1, 2라고 하는 순서 혹은 크기가 생겨버린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어서 카테고리가 어떤 그 크기나 순서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런 경우에 그 카테고리 개수만큼 컬럼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그 변환을 해주는 게 원핫 인코딩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핫한 게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요. 핫한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그 특정 카테고리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져 있는 희소행렬,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리턴이 되는 게 원한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카테고리 타입의 컬럼들을 변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변환 방식 중에 하나가 원한 인코더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봤었던 게 특성에서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두 개를 선택하면 2차원 배열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원활 인코더를 사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컬럼의 개수가 두 개짜리 컬럼이었던 게 다섯 개짜리로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아일랜드가 세 개의 컬럼을 넣고요. 세 개의 카테고리니까 세 개의 컬럼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두 개의 컬럼으로 바뀌어서 총 다섯 개의 컬럼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인코더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다룰 때 무엇을 다룰 거냐면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를 다룰 거예요. 이름 자체가 컬럼 변환기라는 뜻이잖아요. 컬럼 변환기라는 뜻이고요.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컬럼별로, 컬럼별로 그 서로 다른 변환기를 적용할 때, 네,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게 컬럼 트랜스포머예요. 어, 예를 들자면 카테고리 변수들이 있겠죠. 카테고리 컬럼들이 있으면 카테고리 컬럼에 적용할 수 있는 변환기에는 인코더가 있겠죠. 인코더를 적용을 하고 인코더는 어떤 인코더를 사용하든 상관없으세요. 뭐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원핫 인코더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카테고리가 아니라 숫자 타입, 연속형 변수, 숫자 타입, 컬럼들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을 거고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을 거고, 스케일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스케일러는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있고요. 민, 맥스 스케일러도 있겠죠. 카테고리 타입의 폴리노미얼 피처를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타입을 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스케일링 한다거나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서 스케일링 한다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카테고리 타입들은 문자열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을 숫자로 변환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변환할 때는 오디널 방식으로 할 건지 원합 방식으로 할 건지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숫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변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폴리노미얼들을 추가한다거나 2차항, 3차항과 같은 폴리노미얼들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변수들마다 그 변수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의 스케일하고 길이의 스케일은 다를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같은 스케일로 바꿔서 사용한다라거나 이런 스케일러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컬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또 사실 사용하시는 방법이 만드는 것만 잘 만드시면은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동안 트랜스포머 사용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 피처라고 하는 거를 다시 보면요. 피처스를 다시 보시면 피처스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었는데 그 타겟을 제외한 즉 그 펭귄의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피처스였었어요. 피처스였었고요. 피처스의 컬럼 이름들만 뽑아내면 컬럼즈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컬럼 이름은 카테고리 카테고리 컬럼이고요. 그 다음 섹스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형 타입이죠. 그래서 아일랜드와 섹스에는 인코더를 적용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네 개의 그 컬럼에는 저희가 폴리노미얼은 적용하지 않고요. 스케일러만 적용을 할게요. 스케일러 중에서도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를 먼저 만들 건데 카테고리 컬럼이란 이름으로 catcols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게요. cat은 카테고리 줄여서 쓴 거고요. cols는 columns를 줄여서 쓴 거예요. 두 개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섹스 이렇게 두 개를 넣고요. 얘는 그 카테고리 컬럼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숫자형 타입은 numerical columns라고 해서 numerical 줄여가지고 num이라고 쓰고요. columns 줄여서 cols라고 쓰고 있습니다. 복부 좀 할까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여기 따옴표가 하나 빠져 있군요.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물론 복붙하지 않으셔도 돼요. 복붙하지 않고 컬럼즈에서 인덱스 1번부터 1, 2, 3, 4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셔도 되겠죠. 컬럼즈를 이게 얘네들이 순서대로만 돼 있으면
순서대로만 돼 있으면 슬라이싱 하는 방법으로 numerical columns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숫자 타입 변수죠.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석을 위쪽에다 쓸까요? 요렇게.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들만, 컬럼 이름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 컬럼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하시는 분. 클래스 이름이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생성하시는 방법이 생성하시는 방법이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파이프라인 만들 때 보면 파이프라인 아규먼트로 뭘 남겼는지 기억나세요? 파이프라인 쓰겠다. 생성자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파라미터 이름이 아마 스텝스라고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줬었어요. 리스트. 근데 리스트가 무엇을 원소로 가지고 있었냐면 튜플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고요. 튜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첫 번째 원소는 무조건 문자야. 이름을 주는 거고요. 이름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나 그러니까 스케일러 같은 거 있죠. 트랜스포머나 혹은 에스티메이터 이런 거를 줬었죠. 기억나세요? 이런 식으로 튜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었어요. 컬럼 트랜스포머를 만드실 때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튜플들의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름을 주는 거고 트랜스포머를 주는데 트랜스포머가 카테고리에 사용할 트랜스포머인지 뉴메리컬에 사용해야 될 트랜스포머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튜플을 만들 때가 조금 달라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될 거고요. 어, 트랜스포머라고만 할까요? 컬까지 붙이죠. 컬 트랜스포머 이렇게 할게요. 클래스 이름이 컬럼 트랜스포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파라미터 이름은 transformers라고 되어 있어요. transformers. 여기에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 쓰는 거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리고 리스트는 이렇게 튜플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튜플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이것도 비슷하죠? 음. 첫, 튜플의 첫 번째 원소는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 여기서는 인코더라고 할까요? 인코더. 그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스케일러.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주시는 거냐면 인코더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조금 생각하기 쉽게 오디널 인코더로 만들어 볼게요. 오디널 인코더로 만들어 보고요. 오디널입니다. 물론 오디널 인코더 대신에 원활 인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원활 인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cat calls라고 하는 걸 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겠다. 객체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numerical columns라고 하는 함수를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된 거예요.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된 거고요. 컬럼 트랜스포머는 두 개의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코더라고 하는 트랜스포머와 스케일러라고 하는 트랜스포머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코더는 오디널 인코더를 쓰겠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파이프라인과 다른 점은 여기에 뭘 주냐면 컬럼 이름들을 주죠. 컬럼 이름들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디널 인코더가 변환해야 될 컬럼 이름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변환해야 될 컬럼 이름들. 이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카테고리 타입을 변환해야 될 컬럼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변환해야 될 숫자형 컬럼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줘야죠. 오디널 인코더한테 너는 이런 컬럼들을 변환해라. 스탠다드 스케일러한테 너는 이런 컬럼들을 스케일링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파이프라인은 이름과 변환기 또는 이름과 에스티메이터 두 가지만 주시면 되지만 컬럼 트랜스포머를 만드실 때에는 이름과 트랜스포머 객체와 그 트랜스포머 객체가 변환을 수행할 컬럼의 이름들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튜플이 원소 3개짜리 튜플입니다. 항상 원소 3개짜리 튜플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행해보죠. 자, 그 다음에 result 변환해 볼게요. 컬럼 트랜스포머 점 B 트랜스폼. 변환기 우리 하나하나씩 쓸 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뭐 주시면 되냐면 features 그냥 바로 2차원 배열 넘기시면 돼요. 2차원 배열 혹은 데이터 프레임. 네, 리절트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 중간에 생략되어 있죠. 생략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숫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숫자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쪽에는 2, 1 또는 2, 0 이렇게 아니면 0, 1, 0, 0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뒤쪽에 4개는 실수 타입의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의 그 스케일이 어때요? 다 비슷하죠? 그죠? 보이십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 컬럼 트랜스포머가요. 카테고리 컬럼들, 즉 여기 첫 번째 컬럼은 섬 이름이에요. 섬 이름을 0과 1과 2로 변환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별 컬럼을 0과 1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의 숫자들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그 전부 다 그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스케일링한 그런 숫자들인 거예요. 어때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음. 이 컬럼 트랜스포머를 보시면은요, 컬 트랜스포머 점 해보시면은요, 이 컬럼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속성의 이름들이나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들이 있어요. 함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named transformer라고 하는 속성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출력해 보시면은요. 네. 딕셔너리죠. 키값은 우리가 지정한 이름, 인코더, 그 다음에 스케일러, 그 다음에 변수는 값은 오디널 인코더 객체,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임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속성이 딕셔너리를 줘요. 딕셔너리를 주는데 키는 이름이고요. 키 값은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밸류는 트랜스포머 객체로 만들어진 그런 딕셔너리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디널 인코더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컬럼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오디널 인코더를 찾을 때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 컬럼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찾고 싶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컬럼 트랜스포머 점 named transformers named transformers 그 다음에 딕셔너리니까 키값 사용하실 때에는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시면 되죠. 인덱스가 두 개가 있죠. 인코더 이렇게 하시면 오디널 인코더라고 하는 객체를 찾았죠. 그죠? 우리 오전에 오디널 인코더가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점 해볼까요? 점. 오디널 인코더가 훈련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줄 수 있냐면 오디널 인코더는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속성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카테고리즈 밑에 끝에 밑줄. 자, 이렇게 하시면 인코더가 오디널 인코더가 비스코, 드림, 토르, 제르센이라고 하는 세 개의 카테고리를 0과 1과 2로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메일과 메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를 0과 1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오디널 인코더가 찾아낸 카테고리 이름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컬럼 트랜스포머에서 named transformers 그 다음에 키값으로 스케일러 이렇게 하면 뭘 찾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찾아주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mean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개의 평균값이 나왔죠. 이 네 개의 평균값은 44.99, 17.16, 200.96, 4207.05는 각각 랭스, 뎁스, 랭스, 그리고 매스, 무게. 그 네 개의 변수에 대한 평균값 찾은 거예요. 평균값 찾았으니 평균과 표준 편차 찾으면 스케일링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아마 위쪽에서 그 데이터를 탐색할 때요. 연속형 변수 시각화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게 뭐가 있냐면 디스크라이브 살펴봤었던 거 있을 거예요. 빌 랭스 평균 43. 여기 소수점 끊고 앞에만 볼까요? 43, 17, 200, 4201. 그죠? 요 평균값들이 있으니까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스케일링 할 수 있죠. 컬럼 트랜스포머 가서 볼까요? 43, 17, 200. 이건 조금 다르죠. 아마 이거는 우리가 널 제거해 버려가지고요. 널 값들 다 제거해 버렸죠. 그래서 그 샘플의 개수가 좀 달라졌죠. 그것 때문에 생긴 걸 거예요. 요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그 성별에서 널인 게 11개나 있어가지고 그 11개를 지워버리니까 11개가 없는 상태에서 평균을 계산하면 샘플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나누는 숫자가 달라지니까요. 그게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음.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get transformer, named transformers, 그 다음에 스케일러 찾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변수는 없고요. 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 variable. 죄송합니다. variable이 아니라 variance, 분산이죠, 분산. 그래서 네 개의 변수의 분산.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있으니까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니까 그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만약에 오디널 인코더 대신에 원핫 인코더를 썼을 때는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어, 여기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원활 인코더를 사용한 경우, 원활 인코더를 사용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트랜스포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트랜스포머. 파라미터 이름은 transformers. 리스트를 준다. 맞죠? 리스트 안에는 튜플, 튜플을 주면 된다예요. 튜플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원활 인코더 쓰기로 했죠. 원활 인코더 생성. 그 다음에 원활 인코더가 변환해야 될 컬럼 이름들. 컬럼 이름들이 카테고리 컬럼즈. 이런 식으로 튜플을 완성하시는데요. 세 개의, 세 개의 값을 갖는 튜플이에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문자열, 스케일러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하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뉴메리컬 컬럼스에 적용을 할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변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call transformer 점 fit transform 무엇을 가지고 features를 가지고 일단 저장을 할게요. 리절트에다가. 자, 그리고 리절트 출력해 볼게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점점점하고 생략된 거 빼고요. 생략된 거 빼고 요렇게 한번 출력해 볼까요? 리절트 앞에서 5개. 네. 어, 컬럼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변환을 해주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앞에 숫자 3개가 정수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컬럼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컬럼 2개가 있죠. 그리고 실수 타입이 들어가 있는 컬럼 4개가 있죠. 이렇게 3개, 2개, 4개니까 9개네요. 9개의 컬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원래는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6개의 컬럼이, 첫 번째 컬럼이 3개로 바뀌고요. 아일랜드가 3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2개로 바뀌고, 나머지 4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컬럼이 전부 6개예요. 아, 9개예요, 9개. 여기는 카테고리 변수가 2개, 그리고 뉴메리컬 변수가 4개 이렇게 있었죠. 카테고리 컬럼이 2개, 숫자 타입 컬럼이 4개가 있었는데, 숫자 타입은 스케일링만 하면 되니까 4개 그대로고요. 이 2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렇게 바뀐 거죠. 컬럼 3개와 컬럼 2개. 우리 요거는 봤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 0과 1로 원활 인코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0과 1로 원활 인코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수치형 타입들은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는 얘를 훈련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파이프라인을 사용한 모델 훈련 그리고 평가
할 거예요. 자, 순서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순서는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시냐면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하셔서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해서 타겟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저희가 할 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펭귄즈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요. 이거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죠. 우리가 이거를 두 개로 나눈 게 있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타겟 이렇게 타겟만 만들어 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eatures 이렇게 변수 이름 만들어 둔 거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타겟과 피처로 분리를 해두긴 했어요. 그죠? 그 변수 이름이 타겟이었어요. 타겟. 음. 그래서 타겟을 인코딩 하시는 거예요. 인코딩해서 그 변수 이름은 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y. 자, 그 다음에 이 features와 y를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세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함수 호출하시면 되겠죠. 함수 호출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 비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의 비율은 8대 2로 할게요. 8대 2. 20% 사용하겠다. 테스트 사이즈를 20%로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컬럼 트랜스포머를 만드세요. 컬럼 트랜스포머를 생성하시는데 이 컬럼 트랜스포머는 두 개를 연결하실 거예요. 카테고리 카테고리 컬럼에는 원핫 인코더를 사용하세요. 원핫 인코더를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타입 컬럼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하세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다음에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은 원활 인코더 스탠다드 스케일러 적용하는 게 훈련셋에만 먼저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마 임포트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시면 되는데요. 파이프라인에는 뭐하고 뭐를 연결해 주면 될까요? 컬럼 트랜스포머와 에스티메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파이프라인에서는 변환기와 그러니까 컬럼 트랜스포머겠죠.
컬럼 트랜스포머, 변환기와 에스티메이터, 예측기. 우리 에스티메이터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만들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연결해 주시는 분. 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모델을 훈련, 핀 메서드 쓰는 얘기죠. 모델 훈련시키고 평가. 스코어 메서드 호출하시면 점수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네. 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런 순서. 순서를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순서로만 코드를 작성하시면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컬럼 트랜스포머 만드시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우리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는 했었던 적이 있고요. 파이프라인 이용해서 훈련하고 평가하는 것도 했던 적 있죠.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요 순서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